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박정현 팀장입니다. 2025년 더벨 보험포럼에서 보험사 자본규제 방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산업 현황, 보험사 자본규제 감독 방향, 보험사 대응 방안 형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험산업 현황입니다. 먼저 금융시장 환경입니다. 주식시장은 미관세 협상 및 세제 개편안 수정 등에 대한 수정 가능성 등으로 금융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미소비자 물가지수 혼조 및 경기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금리 변동이 약간 정체기에 있습니다. 외환시장은 하반기 FOMC의 금리 인하 및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감으로 달러 강세폭이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산업 재무 현황입니다. 자산은 시장금리 하락 및 신계약 보험 확대 등으로 약 49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험부채는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하락 및 계리적 가정 강화 등으로 인하여 약 73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부분은 부채 증가분이 자산 증가분을 초과하여 약 24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산업 주요 지표입니다. 첫 번째 성장성 지표입니다. 보험료 수입은 보험시장 포화에도 불구하고 영업경쟁 확대로 인하여 23년 이후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부분입니다.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 및 회계제도 변경 효과 등으로 수익성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성 부분인데요. 23년 KRCS 본격 도입 이후에 KRCS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24년에 자본 감소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사 자본규제 감독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현 보험사의 자본규제 현황입니다. 지급이력 비율을 주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험사의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지급이력 비율 100% 이상 유지를 자본규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이력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 적기시정 조치를 발동하고 있으며 경영개선 공고는 지급이력별 100% 미만, 지급이력별 50% 미만은 경영개선 요구, 지급이력 비율이 0% 미만이 되면 경영개선 명령을 발동하게 됩니다.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에 대해서 지급이력 비율 이외에도 경영실태평가, 거액 금융사고 등 기타 다른 요건을 통해서도 조치가 발동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험사 자본규제 중에 현 자본규제 중에 경영실태평가 부분입니다. 경영실태평가에서는 자본적정성 계량평가 항목으로서 지급이력 비율, 기본자본 지급이력 비율, 자기자본 지급이력 비율 3개 지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개 지표 모두 분모는 지급이력 기준금액으로 산출을 하고 있으며 지급이력 비율의 분자는 지급이력 금액, 기본자본 비율은 지급이력 금액에서 보완자본을 차감한 기본자본, 자기자본 지급이력 비율은 BS 자기자본에서 시장성 측정이 곤란한 무형자산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본규제로서 후순위채 중도상환 후 지급이력 비율 기준, 보험업 허가 등 인허가 및 해약하환금 준비금 적립 비율 요건 등에서도 지급이력 비율 충족 관련 자본규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이력 비율 산출 방법입니다. 자산부채 시가평가 및 가용자본을 산출하게 되는데 일반회계 BS를 건전성 감독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하게 되는데 손실 흡수성이 있는 항목은 차감하고 손실 흡수성이 있는 항목은 가산하여 산출을 하게 됩니다. 요구자본은 일반회계 기준 BS에서 기초가정이 변화하는 충격을 부여하여 건전성 감독 기준을 재산출하고 순자산 감소분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본 산출 시에 리스크 원천별로 요구자본을 산출한 후 각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리스크를 합산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본 부분은 총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생명 장기 손해보험 리스크, 일반 손해보험 리스크,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운용 리스크들을 각각 산출한 후 요구자본을 합산하게 되는데 역시 상관관계를 반영하고 마지막으로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차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감독 기준 관련해서 자본규제 고도화 추진 부분입니다. 신제도 세븐틴과 KRCS 도입 이후 2년간의 운영 현황을 기초로 자본규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였고 기본자본관리 강화, 감독기준 합리화 등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자본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자본규제 감독기준이 지급이력 비율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기본 자본 지급여력 비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되어서 관리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감독기준 충족을 위해 자본증권 발행으로 이자 비용도 확대가 되고 자본의 질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및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기본 자본 비율을 직접 규제 비율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 자본 비율 자본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적기 시형 조치 요건과 연계하여 자본의 질을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감독 기준 합리화 부분입니다. KICS는 신규 위험액 반영, 신뢰 수준 향상 등으로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측정함에 따라 자본 버퍼를 적립할 필요성이 소폭 낮아졌습니다. 또한 보수적인 리스크 측정에 따라 요구 자본이 증가한 상황에서 후순위치의 중도 상한, 보험 종목 추가 등 인허가 관련 감독 기준도 구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기준 충족을 위해 자본증권 발행 규모 확대로 이자 비용 등 재무 부담도 확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제도를 좀 비교하고 타업권 사례 등을 고려하여 감독 기준을 약 20%포인트 인하하여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25년 6월 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이미 기시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ALM 관리 강화 추진 부분입니다. 보험부채는 할인율을 통해서 그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할인율을 계속 지속 강화를 해왔던 상황인데 이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좀 유연화하는 부분을 검토함에 따라서 자산부채 관리, 즉 ALM 관리 강화를 별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IFRS 17 도입 이후에 보험사의 구조적 변화를 한번 보시면 보험사의 자체적인 계리적 가정 설정이 가능함에 따라 가정 설정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고 장기 미래 손익 추정의 단기 삼각분이 단기 이익에 반영되다 보니 CSM이 크게 확대되는 상품, 즉 장기 보장성 상품 중심으로 판매 경쟁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업비 이연 상각이 폐지가 되면서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가 되어 사업비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금리 하락 시 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금리 인하기에 특히 ALM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LM 관리 강화를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에 금리 변동에 따른 건전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된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상 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ALM 강화 추진 사례로 간단한 가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산이 1000인, 듀레이션이 8인 그 자산이 있고 부채가 800, 듀레이션이 15년인 그런 부채가 있고 이 경우에 자본이 200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금리가 1% 하락을 하게 되면 자산은 듀레이션 8년에 따라서 80이 증가하게 되고 부채는 120이 증가하게 됩니다. 1% 하락할 때 자본 변동은 자산은 80이 증가하고 부채가 120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 자본은 40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진상의 그림상에 이 금리가 하락할 때 이 자본이 40만큼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자산 부채 듀레이션이 부채가 듀레이션이 긴 상황에서 그 자본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 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 추진 부분입니다. 세븐틴이 들어오고 나서 사업비 7년 상각 제도도 폐지가 되고 사업비를 장기로 인식하게 되다 보니 GA를 통한 영업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일부 GA의 불법 사금융 모집이라든지 그 설계사를 너무 과도하게 유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별도로 보험 계약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많이 되었고 내부 통제도 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GA 판매 위탁 리스크를 중요 운영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유도를 하고자 하고 감독당국에서 3가지 방안으로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연계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GA 내부 통제 실태평가를 통해 대형 GA의 평가 등급을 마련해서 해당 GA의 평가 등급을 외부에 공개하고 실제 GA의 내부 통제를 강화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GA와 위탁 계약을 할 때 판매 위탁 리스크를 인식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GA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위탁하고 있는 전체 GA에 대한 판매 위탁 리스크를 측정하여 운영위험 평가 등급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 운영위험 평가 등급이 좋은 회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KICS 자본 이용을 경감하게 하고, 반대로 미흡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본 비용을 부과하여 요구 자본을 증액하는 정도의 자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대응 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관련하여 첫 번째 자본 규제 고도화 추진 관련입니다. 기본 자본 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험사는 기본에 충실하도록 손해율 관리 강화 및 사업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험 영업이익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 위험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우량자산 투자 자산 확대를 통해 투자 영업이익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본 합충 시에 유상증자 또는 기본 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기본 자본을 강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 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서 요구 자본, 즉 지급여력 기준 금액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필요한데, 일단 보험 부분에 대해서 위험 손해율 관리 강화 및 공동재보험 등을 활용하여 보험 및 금리 위험액을 경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신용 위험액 대비 투자 이익 비율, 예를 들면 레이락 같은 지표 관리를 통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실차 관리 강화를 통해 운영 위험액이 기초가정 위험액 경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ALM 관리 강화 추진 관련해서 첫 번째 자산 듀레이션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ALM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채 듀레이션에 맞춰서 자산 듀레이션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부채 현금 흐름에 맞춘 자산 현금 흐름 매칭 관리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듀레이션 확대를 위해 장기 국공채 및 미국채, 일본 국채와 같은 초장기 국채 매입은 지속 확대가 필요하고, 듀레이션 확대를 위해 국채 선도 및 국채 선물 등도 활용하여 적정 한도 기준 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듀레이션 갭이 마이너스로 큰 회사의 경우에는 향후 1에서 2년 기간 동안 목표 자산 듀레이션을 설정하여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부채 듀레이션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시장금리 하락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 및 듀레이션 영향 분석을 통해 감내 가능한 목표 부채 듀레이션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할인율 하락 시에 컨벡시티 효과나 최저 보증 이율 이슈로 인해서 부채 듀레이션이 더 크게 증가하는 상황도 있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 듀레이션 축소가 필요한 경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험 포트폴리오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부채는 만기가 긴 특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험 부채 듀레이션 개선이 곤란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상품 보장 확대 경쟁 및 보험료 인하 등 과당 경쟁 자제를 통해 보험 부채 증가 수준의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제3자 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 추진 관련입니다. GA 판매 위탁 시 내부 통제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3년 내에 보험 모집 관련 불건전 영업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설계사 위촉 절차, 제한 사유 및 조치 등을 GA 자체 내부에 반영해서 운영하는지 여부, GA 모집 계약의 일정 비율 이상을 독립적인 이익단체, 자사조직에 의존하는지 여부, 개인 신용정보가 적절히 관리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 및 개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GA 건전성 지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야 합니다. 보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GA별 유지율 지표가 안정적인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고, 보험 판매 품질 관점에서 GA별 불안전 판매 비율, 민원 발생 비율 등 지표가 불량한지 여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